자, 지금부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더불어 전문항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에는 뭐 이제 통계 부분이 들어가긴 했으나 들어간 통계 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기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첫 번째 계산이고요. 계산이죠. 뭐 이거 모르면 이제 그냥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사건 뭐 늘 나오는 거 계산 문제. 자, 26번 이제 새로 추가된 이제 통계 파트가 되어지는 건데 이산확률 변수, 그쵸?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였고요. 27번이 조금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원순열인데 내 답이 지금 24의 제곱이라서 답이 보기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고, 뭐가 문제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쭉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28번인데요.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굉장히 여러분이 좀 보기 어려웠던 신유형 형태의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뭐 할 때 조건부 확률인데 이 PA를 뭔가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 그리고 뭔가 구하더라도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되게 어려운 상태. 내가 기준을 잘 세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그 경우는 이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은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설명을 드리니까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28번 같은 스타일이 좀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부 확률이면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많은 학생이 풀면 틀리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9번은 보시면은 정기분포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정기분포 문제 아니었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풀면은 뭐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 간격이 2분의 3이다라는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언제 넓이가 제일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문제였어요. 뭐 쉬운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냥 정규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0번은 뭐 늘 나오는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인데 여타의 어떤 뭐 중복조합을 쓰는 뭐 그런 문제들보다도 훨씬 쉬웠습니다. 케이스만 잘 분류할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뭐 아마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한다라는 건 뭔가 한 끗 차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고, 강의를 보기보다는 일단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그냥 무조건 강의 보고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주관식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항상 내가 꼼꼼하게 안 겹치게 잘 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하셔서 그냥 세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8번입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요.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소한 느낌의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고, 그리고 이 와중에 중간에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한 실수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한 정답이 보기에 없는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신유형을 한번 복습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앞면에는 1, 2, 3, 6이 하나씩 적혀 있고 뒷면에는 모두 마이너스 1이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어요. 1, 2, 3, 6 이렇게 있는 거죠. 딱 보니까 6의 약수인 것 같아요. 이 4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주사위의 눈의 수가 K일 때, 그럼 이 K는 뭐가 되어집니까? 1부터 6까지가 되어지겠죠. 그때 K가 보이도록 놓여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1, 2, 3, 6이 딱 내 눈에 보이게 있으니까 그 중에 주사위가 1, 2, 3, 6 중에 뭔가가 나오면 그 카드를 어떻게 한다? 일단 한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주사위의 눈이 3이 나왔어. 그러면 3을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3 뒷면에 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를 뒤집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한 번 뒤집힌 거는 다시 또 뒤집을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뒤집히면 다시 뒤집을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 뒤집으면은 이제 뒤에 숫자가 이제 -1이 이제 딱 앞으로 놓이게 되는데 주사위 눈 중에 뭐가 없어요? -1이라는 주사위는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뒤집히면 다시 뒤집을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K가 보이도록 놓여있는 카드가 이제 없으면 뒤집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숫자가 없으면 딱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처음으로 카드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시행을 멈추는 겁니다. 근데 그 멈췄을 때에 딱 있는 4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을 점수로 얻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에 1, 2, 3, 4 이렇게 있었어. 1, 2, 3, 6이죠. 이렇게 있었어. 처음 던진 주사위의 눈이 5가 나왔어. 그러면 한 번 던지자마자 그냥 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1, 2, 3, 6의 합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꽝이 나오면은 점수가 제일 높게 되어지는 거겠죠? 점수가 얼마예요? 12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재수 없는 거 해볼까요? 처음 던졌을 때 3이 나왔어. 그래서 얘가 -1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2가 나왔어. -1 된 거야. 그 다음 1이 나왔어. 또 -1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이 나왔어.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것들의 합이 점수가 되어지겠죠. 그럼 얘가 이제 -4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점수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부터 최대 12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얻은 점수가 0보다 큰 짝수일 때 조건 확률이죠. 그리고 한 번만 뒤집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얻은 점수가 0보다 큰 짝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봤을 때 PA를 내가 한 방에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다이렉트로 한 방에 점수가 0보다 큰 짝수일 때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점수가 2점일 때, 4점일 때, 6점일 때, 지금 최대 지금 12점까지니까 8점일 때, 10점일 때, 12점일 때 지금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하려니까 좀 뻑뻑한 거야. 심지어 이게 2점이 나오는 그 상황도 어떻게 하면 2점이 나올까요? 1, 2, 3, 6에서 어떻게 하면 2점이 나오지? 얘가 3 하나 남겨두고 다 뒤집으면 되나? 아닌데 이게 2가 될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2가 될 수는 없겠네요. 지금 상황상. 그럼 4가 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PA를 구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다이렉트로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다만 카드를 한 번만 뒤집었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뭔가 지금 이거는 뭐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 내가 뒤집은 횟수. 뒤집은 횟수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뒤집은 횟수가 한 번도 안 뒤집었을 때, 바로 한 방에 딱 답이 나왔을 때, 즉 12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한 번 뒤집었을 때, 2번 뒤집었을 때, 뭐 3번 뒤집었을 때, 어쨌든 최대 4번까지 뒤집을 수 있잖아요. 다 뒤집었을 때 총 4가지 케이스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걸 지금 다 체크하는 것보다는 뒤집은 횟수를 기준으로 뭔가 문제를 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뒤집은 횟수가 0인 경우예요. 한 번도 뒤집지 않았을 때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확률로 가야겠죠. 이걸 지금 경우의 수로 가져가는 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경우의 수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속적이라서 그래요. 시행은 독립적이에요. 주사위를 해서 던지는 거니까 시행은 독립적입니다. 근데 이후 처리 과정이 종속적이에요. 첫 번째 나온 그 주사위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누구를 뒤집느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전체 경우의 수로 놓고 분자분모 약분 처리해서 경우의 수로 뭔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확률 계산을 다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뒤집은 횟수가 0번,
한마디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첫 번째 시행에 주사위가 뭐가 나와주면 돼요? 4 또는 5가 나와주면 그냥 시합이 끝나는 거죠. 그럼 이때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 전체 6개 중에 2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점수는 몇 점이 되어져요? 그냥 쭉 다 더한 게 점수죠. 12점이 되어서 얘는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0 이상의 짝수가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이제 뒤집은 횟수가 한 번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이다. 그럼 일단 어떻게 처리하셔야겠어요? 일단은 주사위가 1, 2, 3, 6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해야겠죠? 그게 얼마다? 3분의 2. 원래는 6분의 4죠.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뭔가 하나를 이제 뒤집어야겠죠? 편의상 1이 나왔다 칩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시행을 멈춰야 돼. 어떻게 하면 멈춥니까? 2, 3, 6 말고 나머지가 나와주면 되죠. 나머지 1, 4, 5가 등장해주면은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뒤집은 횟수가 한 번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되어진다? 얘네들을 곱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확률이 얼마? 3분의 1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거는 그 중에 이제 짝수가 되어지는 상황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짝수가 되는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얘가 만약에 1이 나오고 뒤집은 다음에 냅두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1, 2, 3, 6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나온 게 2가 나오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3, 6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3이 나오게 되면은 1, 2, 마이너스 1, 6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6이 나오게 되면은 1,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합해서 짝수가 되는 상황이 뭘까요? 지금 요 상황. 이렇게 하면 합해서 딱 짝수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상황. 합해서 짝수가 되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요것도 안 되게 되어지는 거죠. 딱 이 중에 절반이 딱 짝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짝수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해주면 된다? 곱하기 2분의 1을 마저 해주시면 되는 거다. 자, 따라서 두 번째, 뒤집은 횟수가 한 번일 때에 짝수가 되는, 점수가 짝수가 되는 확률은 이제 6분의 1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뒤집은 횟수가 두 번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1, 2, 3, 6 중에 뭐가 하나 나와야 되죠. 이 확률이 얼마? 3분의 2. 그리고 그게 이제 뭐라고 칠까요? 뭐 1이라고 칩시다. 얘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어야 되죠.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요? 이 중에 하나가 또 나와야 돼. 2, 3, 6 중에 또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죠. 주사위는 독립시행이니까 얘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2가 나왔다고 칠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3과 6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2, 4, 5가 나와줘야 이제 시행을 멈추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이제 3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 셋을 다 곱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셔서 9분의 2가 뒤집은 횟수가 두 번일 때 확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중에서 점수가 짝수가 되는 그 확률을 또 구해 줘야겠죠. 즉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 줘야 돼요? 어떤 짝수가 되는 상황에 어떤 확률을 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좀 천천히 한번 제가 나열을 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1, 2, 3, 6이 나왔어요. 결국 두 개를 뒤집은 거죠. 1, 2, 3, 6 중에 결국 두 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총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4 컴비네이션 2. 그러니까 6가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써보면은
1, 2가 뒤집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6. 그 다음에 1, 3이 뒤집히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6. 그 다음에 1, 6이 뒤집히게 되면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제 첫 번째는 했죠. 그 다음에 요거 2, 1은 했으니까 이번에는 2, 3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셨죠? 요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한 거예요. 일단 마지막으로 3, 6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6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점수가 짝수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9가 되고 9 빼기는 7이니까 이건 탈락. 요거는 어때요? 8에서 2 뺐으니까 짝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요건 어때요? 5에서 2 뺐으니까 안 되죠. 요거는 5가 되면 또 안 되죠. 이거는 돼요.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네, 또 7이니까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 6가지 중에 몇 가지가만 되는 거예요? 2가지만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얘가 3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색깔 바꿀게요. 노란색 써드릴게요. 따라서 이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면은 이제 27분의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되셨어요? 이런 걸 이제 잘 디테일하게 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까딱하면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계산 미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는 뒤집은 횟수가 3번일 때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뒤집은 게 3번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1, 2, 3, 6 중에 하나 나와야 되죠. 3분의 2. 그 중에 하나가 1이라 칩시다.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다시 2, 3, 6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되죠. 네, 2, 3, 6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 그게 이제 2라고 칠게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다시 3, 6 중에 하나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3, 6 중에 하나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3분의 1. 그게 이제 3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이제 6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6이 나와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걸 지금 싹 다 곱하려고 하니까 좀 뭐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냐면 굳이 얘를 곱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에 점수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큰 짝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결국 뒤집은 게 3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도 3개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3개 있는 건데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이게 이제 1이냐 2냐 3이냐 6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내가 1, 1, 1, 2라고 쳐봐요. 그러면 합이 음수니까 안 되죠. 1, 1, 1, 2도 역시나 합이 음수가 안 돼요. 1, 1, 1, 3은 합이 0입니다. 안 돼요. 1, 1, 1, 6 하면 합이 3이 돼서 또 안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0보다 큰 짝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굳이 마지막에 뒤집은 횟수가 4번 모두 뒤집은 거는 역시나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뒤집어봤자 점수는 마이너스 4점이 될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0보다 큰 짝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답을 구해보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얻은 점수가 0보다 큰 짝수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 거죠. 조건부 확률인 거니까 분모에 뭐가 와야 돼요? 첫 번째 요거 3분의 1 오케이죠. 그럼 3분의 1 분모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집은 횟수가 한 개 중에서 짝수가 되는 확률 얼마? 6분의 1이죠. 6분의 1이 되어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보시면 뭐가 있어요? 뒤집은 횟수가 2번일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 27분의 2였죠. 그래서 27분의 2까지 분모에 싹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를 위로 올려주면 돼요? 한 번만 뒤집었을 경우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가운데 있는 얘가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31분의 9가 정답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봤던 스타일의 조건부 확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얘를 기준으로 할 때 뒤집은 횟수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 드셔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중에서 점수가 짝수가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잘 골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번입니다. 실수 t에 대하여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t의 2의 제곱 정규 분포 따르고요. y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 제로고 편차는 3이네요. 자, 이때 다음을 만족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결국 뭐 하는 문제예요?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죠. 표준화 시켜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을 표준화 시킬게요. g가 되어지고요. x의 스탠다드 얼마예요? 2죠. 2분의 자기 자신 3t에서 그의 평균 t를 빼면 되겠죠? 2t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작거나 같다. 어떤 확률? 이번에는 y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지는 거니까 y의 표준 편차 3이죠. 그럼 3분의 자기 자신 9에서 못 빼주면 돼요? 평균 0을 빼주면 되죠. 9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g가 t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이 g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보다 작거나 같은 그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규 분포상에서 센터가 0인데 어떤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가 되어져요.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t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3보다 그냥 안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t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렇게 있기만 하면은 다 넓이가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t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했죠. 네,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t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럼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t가 뭐라고요? 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다음의 확률의 최대와 최소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를 뭐 해주면 돼요? 표준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표준화 시켜줄게요. 그래서 확률 P가 되고 센터 이제 G가 되어지겠죠. 지금 X에 대한 스탠다드니까 분모에 다 2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뭐 해주면 돼요? 평균 T를 빼주면 돼요. 그럼 얘는 T-1, 여기는 T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얘는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T 플러스 1 이거예요. T가 막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이들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간격이 항상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간격이 2분의 3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정규 분포를 구할 거잖아요. 센터가 이제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어지는 건데 t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로부터 3까지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구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으로부터 어디까지?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어지면은 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얘가 t가 마지막으로 3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인 거니까 1부터 어디까지? 네, 여기 2분의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0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이 2분의 3이 되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1이랑 2분의 5가 될 때까지 얘가 1이랑 2분의 5가 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중에 그 넓이가 가장 크게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딱 정확히 센터로 맞춰주면 되죠. 센터 있을 때 넓이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무 쉽게 뭘 구하시면 돼요? 확률은 확률인데 간격이 2분의 3이니까 오른쪽으로 4분의 3, 왼쪽으로 4분의 3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부터 4분의 3까지 이렇게 할 때가 가장 넓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3일 때의 그 합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4분의 3일 때가 0.75잖아요. 여러분 문제 맨 위에를 보시면 0.75일 때 0.273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0.273에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정답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0.546이에요. 이게 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최소를 구할 차례인데, 자 어떻게 하면 최소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막 움직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쭉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이 넓이가 가장 크려면은 이 우뚝 솟은 부분이 최소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멀리 떨어진 이 부분이 가장 최소가 되는 걸 바로 한 방에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확률은 확률인데 g가 뭐일 때 1부터 2분의 5까지 됐을 때가 최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5일 때가 2.5잖아요. 2.5가 0.494예요. 여기에서 뭘 빼주면 돼요? 1, 0.341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53 맞나요? 얘가 0.153 이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이제 K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합해주면 되겠죠. 0.6, 999 이렇게 99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0의 K 주관식이니까요. 정답은 699가 정답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심플한 문제이고요. 구간이 2분의 3이 일정하게 움직인다라는 이걸 가지고 언제가 제일 크지? 센터. 언제가 제일 작지? 이 부분. 이것만 빨리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네,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입니다. 역시나 또 함수의 개수를 묻는 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겠죠. 자, F의 1이 F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 그랬고요. 합해서 짝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F의 1이 F2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결국 얘가 F의 1이랑 F2가 같을 수도 있고 또는 작을 수도 있겠네요. 요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 같아지게 되면은 모든 숫자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2가 F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오케이고 얘는 어때요? 홀 되거나 짝짝 돼야 되죠. 홀수가 되거나 짝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합해서 짝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라고 했으니 네, F1과 F2 같을 때는 뭔가 같은 거 하나에다가 2개를 첨가하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홀수 2개에다가 짝수 하나, 짝수 2개에 홀수 하나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렵겠는데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요럴 때 이렇게 나눠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F의 1이랑 F2가 같을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니까 자, 미리 복사를 해놓을게요. 자, 먼저 F1과 F2가 같을 때 그게 뭐로 같은지를 선택해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4개 중에 하나 뽑는 겁니다. 그쵸? 총 4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일단 1이라고 생각할게요. 1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치역의 개수가 3개니까 나머지 이 셋 중에 2개도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택이 3 컨비네이션 2가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거를 2와 3이다라고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F1과 F2는 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일단 1로 간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3, 4, 5, 6이 어디로 가주면 돼요? 1, 2, 3으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가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3파이 4, 3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뭘 빼셔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치역의 개수가 3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3, 4, 5, 6이 쭉 간 거 중에 모두 1로 가는 거, 모두 1로 가는 거 하나를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모두 1로 가는 거 하나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두 2로 가는 것도 빼주면 되죠. 전부 다 2로만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3으로 가는 걸 빼주면 되죠. 그럼 이제 치역의 수가 3개가 안 되는 거니까 총 3가지가 빠졌어요. 그 다음 또 이제 뭘 빼주면 되냐면은 3, 4, 5, 6이 1, 2로만 가는 거야. 3, 4, 5, 6이 1, 2로만 가는 거죠. 얘를 이제 빼주면 돼요. 1, 2로 가는 거 빼주면 돼요. 1, 2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얘가 2가지니까 총 2의 4제곱 16에서 뭘 빼주면 된다? 전부 다 1로 가는 거 하나 빼주고 전부 다 2로 가는 거 빼주고 총 2개를 빼주면 되죠. 몇 가지? 14가지. 14가지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빼줘야겠습니까? 3, 4, 5, 6이 이번에는 1, 3으로 가는 걸 빼줘야겠죠. 1, 3으로 가는 것도 역시나 총 몇 가지? 14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3, 4, 5, 6이 2, 3으로 가는 건 상관없죠. 2, 3으로 가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쵸? 따라서 이렇게 쭉 빼주면 되겠는데요. 그럼 더 이상 빠지는 게 없죠. 이런 거 진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 더 이상 이제 빠질 게 없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81이고요. 81에서 1이 하나, 둘, 셋이니까 3을 빼주면 되고요. 14 두 번이니까 28을 빼주면 돼요. 그럼 얘가 31이니까 얘가 50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4 곱하기 3, 12죠. 12 곱하기 50이 되겠네요. 따라서 12 곱하기 50. 첫 번째 케이스가 600이 정답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600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F의 1이 F2보다 작을 때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선 제가 빼놨던 요 녀석을 끌고 올게요. 너무 좋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상황이 어떻다? 둘 다 홀홀이거나 둘 다 짝짝이거나 이 경우밖에 없어요. 자, 먼저 둘 다 홀홀일 때부터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홀수는 일단 1, 3이니까 1, 3이 뽑혀야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2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4가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겠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일단은 그 중에서 2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요렇게 이 세 개로 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F1과 F2가 홀수인 거니까 F2는 어디로 가야 돼요? 3으로 가야 되고요. F1은 1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시나 3, 4, 5, 6이 이제 1, 2, 3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도 일단은 스타트는 뭐예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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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니까 3의 4제곱으로 일단 스타트를 끊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뭘 빼주면 될까요? 어쨌든 다 가는 걸 이제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특정 하나로만 가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3, 4, 5, 6이 가는 거니까 그 중에서 모두 1로 가는 거, 전부 다 얘가 1로만 딱 가는 거, 이 케이스를 일단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모두 2로 가도 괜찮죠. 모두 2로 가버리면은 얘는 이제 취업 개수가 3개가 되는 거 맞고요. 모두 3으로 가는 걸 빼줘야 돼요. 전부 다 3으로 가버리면 이제 2가 비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빼주면 되냐면은 자 1, 2 이건 되죠. 1, 2로 가버리면 이제 되는 거고 2, 3도 되는 거니까 모두 1, 3으로 가는 걸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 4, 5, 6이 1하고 3으로만 가는 거를 또 빼주면은 얘 어떻게 된다? 14개가 되겠죠. 아까 이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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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6에서 몽땅 다 1, 몽땅 다 3 빼주는 거니까 14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요게 지금 81이고요. 요게 지금 16을 빼주는 거죠. 그럼 몇 가지가 되어지냐면 65가지가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지금 누가 65가 된 거예요? 여기는 요 케이스가 이제 65가 된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이 경우도 65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홀수인 케이스가 전체 130가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다른 색깔 쓸게요. 요게 130가지가 되어집니다. 홀수가. 마찬가지로 짝수인 것도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 4, 1, 2, 4, 3 되어지는 거니까 똑같이 65, 65가 되어서 얘도 130가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겹칠 수 없다는 거 다 확인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130 더하기 130이 되셔서 토탈 몇 가지? 260가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60가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구한 게 아까 전에 600이었죠. 첫 번째 구한 게 600이었죠. 600에다가 260을 더하시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60이 정답 되겠습니다. 뭐 함수의 개수 묻는 것 중에 뭐 중복조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좀 쉬운 그런 문제였다. 케이스만 이렇게 이거로 나누기만 하면은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복습하시면 되겠네요.